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그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행동,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날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나에 대한 속마음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계속 연락을 지속하고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지금 헤어졌던 옛 애인이던 아니면 썸이 끝났던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들이랑 연락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으로서 끌림도 있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굉장히 이게 매지션 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에 대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내면의 힘도 되게 대단히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매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카드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막 호감을 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진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팬심을 좀 꽁꽁 숨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적인 부분이 많이 핸디캡이 되어서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 그러지? 여유가 없는 듯한 그런 인상, 그리고 항상 바빠 보이는 그런 인상, 그것 때문에 혹시나 다재다능한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무언가 일을 추진하고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뭔가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좀 방해가 되고 방해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쳐서 나아가야 했을 때 도움을 못 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지, 이게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 썸남 썸녀던 옛 애인이던 여러분들에 비해 본인이 조금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전제하에 여러분들 좀 우러러보는 그런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뭔가 항상 치열해 보이고 일에 치여 사는 것 같고 항상 뭔가 긴박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체는 좀 약간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좀 능력이 좀 여러분들보다는 출중하지 않다 보니까 도움은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막 돈이 막 많아가지고 금전 같은 걸로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도 없고, 이래나 저래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기에는 많이 본인이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웬만하면 이 관계를 그냥 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좀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확신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어서 또 유독 여러분들한테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이렇게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한 타이밍에 본인도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 1번 분들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 내가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왜 이렇게 이게 이성관인지 지인인지 동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존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아, 내가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알아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진짜? 나도 소개시켜줘 라고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더라도 좀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 다재다능하고 일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편히 살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또 사기치기도 쉽거든요. 내가 가진 이미지와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정직하세요. 마음도 정직하고 의리도 있고 또 한 번 정을 주면은 그 정 준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막 뒤에서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고 이간질하고 기회주의처럼 구는 사람이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좀 신뢰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일에 치여있고 뭔가 힘든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금전적으로 한번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곤란한 상황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금전적인 게 조금 좋지 않아서 나를 만나는 게 좀 부담될 텐데 내가 괜히 눈치 없이 여러분들하고 뭐 사귀자 뭐 하자 막 계속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뭐 거절도 못하고 힘들어 할까봐 그 부분을 좀 배려하는 듯한 그런 카드들도 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꼭 이성으로 만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동성으로 알고 지냈더라도 계속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고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금전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연락하기가 조금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좀 어떻게 보면 접고 다른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금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놓인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에게 표현을 했던 안 했던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썸남 썸녀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꼭 사귀지 않더라도 지인으로라도 두면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사람이 되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미리 이렇게 조심한다는 거는 굉장히 속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인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나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또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되게 사람이라 내가 꼭 이성이 아니고 동성으로 만났어도 이 사람을 꼭 뭔가 이제 찐친이 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간적으로 호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들이랑 지금 연락이 끊겼던, 연락을 하고 있던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잡아서 다시 연락을 시도할 거고 계속 연락을 지속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미래에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의 금전적인 흐름을 좀 좋게 만든 다음에 연락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생기고, 아 이제는 막 돈 좀 벌었다더라, 좀 안정됐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았을 때 시기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분의 속마음은 여러분들에 대해 너무 동경하고 있고 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나한테 왠지 차가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믿고 싫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게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바빠 보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뭔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에게 서운한 게 있다면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을 안 했어요. 뒤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 진짜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이 사람이랑 내가 썸을 끝내고 사귈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좋은 연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해 속마음을 봤을 때 지금 이 관계가 끊어졌던, 연락을 안 하던, 억지로 이어가던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대놓고 피하는 것 같고, 또 처음부터 여러분들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다, 신뢰가 가는 인상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나한테 모든 거를 보여주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를 두고 뒤에서 막 욕을 한다던가 나를 뭔가 배신하려고 한다던가 약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이 잘해준 것도 있고 막 노력하고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왠지 나한테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관계를 이 사람은 그냥 표면상으로 유지하는 것 뿐이지, 만약 지금 이 사람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껍데기만 이어가는 것 뿐이지 실상은 끝난 거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만약 여러분 둘이 만나고 있다면은 이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별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다른 이성을 만나서 환승이별을 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별을 선택한 후에 일에만 매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돈만 버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뭔가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는 거를 멈추고 좀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혹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이랑 내가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끊겼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오느냐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고요.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일에만 이렇게 매진하고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은 연애도 안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거에만 막 집중해서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도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뭔가 많이 놀았던 듯한 느낌이 드나 봐요. 이제는 일을 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좀 채찍질하는 시기가 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속했을 때 뭔가 이제 뒤에 이간질이나 구설 막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지속했을 때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했고,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혹시나 커플로 만났을 때 구설이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엮였는데 그 3자를 배신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맺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도 보이고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삼각관계 연루되는 적이 없고 그렇게 시작한 적도 없다 라고 하시면 이 사람은 좀 인생일 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 같아요. 여기 카르마 카드가 뜬 걸로 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참 만나고 썸을 타던 연애를 했을 때 너무 무고하게 힘든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업이 아닌데도 좀 세상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 가혹한 일들이 좀 많이 생겼을 수 있어서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명예 평판을 잃었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없는 사실이 가정화가 돼서 막 구설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죽고 싶었고, 사실 죽고 싶었고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일만 하고 공부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아 성찰을 하게 되면서 가치관이 확 바뀐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임원분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발전돼서도 안 되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는요, 결혼이라던가 연애라던가 한 사람을 책임지고 함께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성에게 묶여갖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다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랑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위해서 모든 걸 내 삶을 포기하고 맞추기보다는 본인의 인생에 좀 더 집중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거에, 모험하는 거에 좀 더 가치를 두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좀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사귀던 사귀지 않던 뭔가 낙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마음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랑 너무 자주 싸우고 트러블이 납니다라고 하시면 앞으로 이 사람은 이별을 고하고 그냥 일에만 이렇게 매진하고 연애도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연락이 지금 안 돼서 이거를 보고 계신다면은 이 사람이 일에만 이렇게 푹 빠져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스스로를 좀 혹독하게 지금 삶을 살려고 성실히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그냥 여태 본인이 좀 해이하게 산 것 같다. 그냥 얼빠진 채 너무 논 것 같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발전한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치 좀 뭐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라고 했을 때 일부러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가 이제 느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스스로 마인드가 확 바뀌어갖고,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자아실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회사원 타입처럼 막 누군가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듀얼 같은 걸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랑 내가 잘 나아가고 싶고 잘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절대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너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은 다 이런데,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 좀 더 빠지게 하고 싶고 나한테 집중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돌이켜 보시고, 이 사람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킬 만한, 내가 그런 자극이 될 만한 재능을 가졌거나 스킬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외모라던가 성격에 이렇게 끄달리기보다는 본인의 자아 실현에 이렇게 목표가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진짜 꼬시기가 정말 어렵고, 연애해서 나중에 결혼까지 꼴이 나기도 되게 어려운 타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래나 저래나 오늘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속마음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본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이 관계를 언젠가는 놓아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웬만하면 좀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내가 이 사람을 자극할 만한 그런 좀 천재적인 재능이라던가 그 특출난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이 사람에게 좀 끊임없이 나의 멋진 부분을 부각하는 게 어떠실지 제안해 드립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과 앞으로의 행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은요, 지금 여러분들과 연락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어쩌면 연락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요, 좀 자신만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도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좀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겹지인이 많아서 내가 아는 친구들을 이 사람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사람이랑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뭐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을 좀 뭐라 그러지? 이용하고 싶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커리어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친구분들의 도움을 좀 통한다면은 이 사람이 좀 이직하기가 수월하거나 고급 정보를 이렇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왜 여러분들과 지금 틀어지고 연락이 안 되느냐, 만약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면 그 이유가, 이 사람은요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자격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좀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 또 나를 좀 이렇게 좀 뭔가 교육하는 듯한 말투,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말투? 뭐 여러 가지가 이 사람에게는 좀 장기적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아예 끊어내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과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분란을 일으키거나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좋게 지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관계를 이 사람은 끊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인상을 딱 봤을 때 되게 자신만만하죠. 나는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뭔가 성과를 이룬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성격도 되게 여유로우실 수 있어요.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여유롭고 어떤 부분에서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권위적인 성격을 이렇게 가지지 않았을까. 리더십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추진력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격지심이 있고 여러분들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함께 있을 때마다 본인이 휘둘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지심은 있고 자존감은 낮은데 쫀심만 되게 센 거예요. 자존심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본인이 굴욕적이고 힘들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고 이미 끊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요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봤을 때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은 오는데 그 연락의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네 옆에 있는 지인을 좀 내가 좀 이용해야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싫으시면은 바로 차단을 박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여나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갔다면은 절대 받아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느꼈고 또 이기고 싶어 하는 그런 카드들도 이렇게 보여가지고 왜 사람을 꼭 이겨 먹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궁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평생에도 누군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궁합과 사주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를 가위 같은 존재인데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뭔가 이제 감목 굉장히 큰 나무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감목 날에 태어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가위로 아무리 그 고목나무 1000년이 된 나무를 베려고 해도 절대 흠집은 조금 날 수는 있어도 넘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 궁합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누가 이기고 지는지 그게 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 사람의 궁합 자체가 이 사람은 평생에도 여러분들 발끝도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끝도 딸리고요. 힘도 딸리고 그리고 에너지도 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에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이성관계가 아니고 라이벌 관계로 이렇게 만났다면은 상대방은 일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이라는 1인자가 항상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죽어도 그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다면은 2인자를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하필 이런 궁합이 이성으로 만난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쟤보다 잘날 거야, 내가 쟤보다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악을 갈아도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만큼 발꿈치도 쫓아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보여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주에도 보면 급이 있어요. 근데 급이 이렇게 서로 비슷한 급끼리 만나면은 그래도 좀 잘 살고 잘 지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끝도 안 되는데 이성으로 엮이게 되면요 결국 결론이 파탄이에요. 파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뿐이 만남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끊고 가버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못나고 어느 부분이 뭔가 안 좋아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 앞에서는 작아지고 자격지심 느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도망간 걸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 피해 의식 이런 걸 느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어. 나는 더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강박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이제 바람을 피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속마음의 그런 심리적인 설문조사? 이런 거를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왜 바람을 피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성분은 왜 바람 피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는 아내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바람을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편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바람을 피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바람 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곧 본인이 자격지심이 느껴지고 열등감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 이제 아내 앞에서 자신이 해줄 게 없고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본인의 남성성이 되게 쪼그라드는 것 같고 남자답지 못하는 본인의 그런 모습이 자괴감이 느껴가지고 바람을 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성분이시라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나고 진짜 모든 게 막 마음도 넓고 호탕하고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자격지심 느끼고 작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진짜 더 대단한 사람,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사람 만나라고 이렇게 좀 조언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좀 한참 잘못된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여러분들 같이 자신만만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옆에 있는 지인이라던가 친구들 통해 갖고 뭔가 자신이 발전하려고 하고 이직하려고 하고 고급 정보 얻어내려고 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본인의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제 얻은 노하우 같은 걸 이제 빼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갖고 그렇게 저는 이 사람이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랑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끊어진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면은 정말 헤어지신 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리고요. 이 사람이 연락 오면은 여러분들 이용하려고 연락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도 이용하려고 연락하는 거니까 절대 연락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장점은 항상 당당하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넓고 여유롭고 리더십 있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장점과 강점을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장점이 충분히 드러나서 여러분들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특색을 살려서 나답게 사시기를 이렇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